2차 종합특검은 12상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의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다시 소환키로 했습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 22일 특검 조사를 마치고 오해를 풀었다라고 했지만 특검은 홍 전 차장의 혐의가 여전한 걸로 바라봅니다. 관련해서 뉴욕 전 법무부 감찰관 유근윤 뉴스토마토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의 진술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그다음에 윤석열 씨의 내란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진술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이끈 공신에서 지금 느닷없이 내란 종사 중요 임무의 피의자로 입건되는 네네. 이러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일단 1차 소환을 했고 1차 소환 직후에는 홍 전 차장이 좀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해가 풀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당일 소환 직후 홍 전 차장의 발언 잠시 영상으로 보신 뒤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정원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막상 와서 보니까 특검에서도 단단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충분히 오해를 풀어들었고 아마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오해입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기는 그런데 표정으로 할게요. 네? 표정으로. 그런데 와서 그 수사하고 난 다음에 얘기 많이 하면 안 되는데요. 이게 표정으로 얘기했는데 윤두정 사람. 네? 고생됐습니다. 그럼 충분히 소명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오늘 조사로? 표정으로. 자, 웃음과 함께 취재진에게 윙크까지 하는 좀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서 오해가 풀렸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특검 입장 다른 것 같습니다. 취재 결과 어떻습니까? 네, 특검 분위기는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오해가 풀렸다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취재 결과 특검 관계자는 본인은 오해가 풀렸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해야겠다고 더 오히려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조사가 이제 1차 소환 조사격이라는 겁니다. 홍정원 차장이 하고 싶어 했던 말들을 변소의 기회를 다 준 것이고, 이제 2차 소환에서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홍 전 차장의 피의자 신분도 계속 유지가 되고요. 정확한 혐의는 뭡니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 12월 4일 오전 국가안보실이 국정원에 이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라고 했고, 이제 홍정원 1차장 산하 부대가, 그 산하 이제 부서가 이제 그 우방국이랑 이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제 홍정원 차장이 그 계엄 문건을 이제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CIA에 전달하는 과정을 차장인데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 확실하게 특검에서 증거 관계를 밝히진 않고 있어가지고 특검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홍장원 차장이 본인은 해명되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에서는 2차 소환이 필요하다고 하는지 이걸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홍장원 차장의 태도라던가 모습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뭔가 특검과 그 홍장원 차장 사이에 오해라던가 홍장원 차장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특검이 현재 진술만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저도 그거를 이제 굉장히 좀 물어를 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얘기는 안 해주고 있는데 확인은 안 해주고 있는데 이제 다만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부른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가름하자라고 얘기하시긴 했습니다. 오해란 건 어떤 걸 말합니까? 오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특검이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어쨌든 그 모든 과정에서 홍정원 전 차장이 이제 보고를 받았고 후든 아니든 어쨌든 보고를 받고 재가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특검으로서는 오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제 오해가 있다는 거는 홍정원 전 차장의 주장인 걸로 지금까지는 좀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자, 하나하나 검찰관님과 좀 따져볼게요. 예. 그러면. 자, 먼저 밝혀진 사실들을 네네. 중심으로 해서 앞뒤 중간에 이제 추정되는 의혹 관련해서 한번 따져보죠. 그러면 12월 3일
자, 비상계엄이 밤 10시 40분경 야밤에 있었고, 그리고 비상계엄을 전후해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부터 전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홍장훈 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 예, 예. 대공수사권을 다 주겠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내 파트가 국정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대공수사권은 솔직히 국정으로서는 염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네. 막대한 예산과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잡아들여라고 했고, 그 직후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화가 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체포 대상 명단을 불러줬는데 그 중에 이재명, 한동훈 등등 여야 당 대표가 있었고, 예, 여러 정치인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있었고, 그래서 본인은 이것을 못한다라고 이제 위치 추정 요청을 받지 않았고, 때문에 국정원이 이 비상계엄 내란에 휘말리는 것을 막았던 장본인이 바로 홍장훈 차장입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탄핵 심판 과정이라던가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홍장원 차장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진술을 했고,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런 이야기는 사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른바 이 과정에서 홍장원 메모라는 것이 등장했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이죠. 12월 6일 국회에서 진술을 한단 말이죠. 이 같은 사실을 그대로 폭로를 한단 말입니다. 네. 폭로를 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지시를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곳은 이 세상에 북한, 그리고 또 북한 보위부 외에는 없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4, 5일 이 양일간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말씀하십시오. 양일간의 그 홍장원 차장의 그 입장이라던가 그 지금 현재 특검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보되었다고 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양일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양일간의 홍장원 차장의 행적에 대해서 특검에서도 뭔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일단 대통령실을 내서 이제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미국 측과도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사후 사태 수습 차원에서 이제 얘기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고, 때문에 이제 뭐 CIA 파트너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국정원이고 또 1차장 산하의 해외 담당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계엄을 옹호하는 당시 대통령실의 입장을 이제 전달했고, 이것을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설명을 하라. 이것이 이제 지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홍장훈 1차장 산하의 부서가 영문으로 번역해서 전달했다. 이 과정을 전부 다 보고받고 제가 했다는 것이 특검의 지금 의심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관련해서 그러는데 홍장훈 차장은 자신은 전혀 이런 지시를 김태효로부터도 받지 않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저하고 통화해서 분명히 했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홍장훈 차장의 육성을 들려줬습니다. 이 관련해서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홍장훈 차장이 이런 거죠. 앞뒤가 맥락이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시 자신은 조태용 원장에게 지금 국정원의 국정원이 어떻게 할지 지시나 방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계속해서 요청을 했는데, 조태용 원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윤석열의 지시와 방첩사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그걸 거부한 자신에게 그 어떤 지시가 내려졌겠냐. 물론 전후 맥락을 보면 홍장훈 차장의 해명에 납득이 됩니다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하나하나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로 말씀해 이제 주십시오. 김태효 차장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인데, 네네. 뭐 국민 절반이 우리 편이라던가 천재 일루의 기회라던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불편하고 이게 좀 거북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그 메시지, 국힘 탄핵 반대 당론이 나왔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하신다니 천재 일루의 기회다. 국민 절반 우리 편이다. 이 텔레그램을 김태에게 보낸 것은 맞습니다. 또 두 사람이 서울 마포고등학교 동문 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관해서 홍장훈 차장이 먼저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텔레그램 문자는 뭐냐 하니 답장이 온 것이, 그래도 망해가는 집안 어떻게든 하는 마음이 그 시간까지는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 이후에 저하고 통화에서는 계속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뉴스에서 보니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유일한 수습책 아니냐는 뜻에서 한 것이었고, 김태효와 자신과의 관계는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친소관계가 두텁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어찌되었든 간에 그 안보실장이고 국정원 1차장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대외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본인들이 내심을 이야기한 것에 지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법적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뭐 정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든 그리고 또 그 1차장 입장에서 김태호 안보실장과 통화하면서 뭐 저는 완전히 정치적 견해가 다릅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그 둘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는 대외적으로 어떻게 공표되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무슨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던가 내란 중요 임무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특검이 뭐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고 보는 것은 아닐 것인데 다만 중요한 것은 그 CIA에 전달한 메시지가 네. 김태효 차장으로부터 국정원에 전달됐다고 보기 때문에 김태효 차장과 그 지금 현재 홍장원 김태호 안보실장과 홍장원 차장 사이의 그 관계에서 직접 그 메시지 CIA에 전달할 메시지를 받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정황상 특검에서는 충분히 그 점을 가지고 의심할 만한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특검은 지난달 국정원 전산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고 관계자 40여 명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해당 혐의를 발견했다라고 지금 밝혔고요. 그리고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제가 실명은 밝히지 못하고 서모 씨, 이모 씨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주도했던 국정원 인사인데 당시 조남관 감찰실장 지휘 아래에서 이제 적폐청산을 주도했습니다. 이 두 분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불명예스럽게 옷을 벗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검에 합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직 국정원에서도 지금 특검에 파견이 가 있어서 이러한 분들이 지금 이 관련해서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계속해서 홍장훈 차장 오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오해는 합리적으로 어떤 오해로 봐야 됩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홍장훈 차장에 물었지만 자세하게 답변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대외적으로 확실히 증거로 확인될 수 있는 그 결제 라인에 뭐 본인이 1차장 산하에 대외 협력 부서가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 네, 아닙니까? 그건 뭐 본인도 근데 이제 인정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확실한 증거로 그 결제를 했다던가 최종 그 메시지 전달에 대해서 승인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직제상 1차장 산하에 대외 협력 부서가 있기 때문에 CIA 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에 홍장원 차장이 관여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그냥 뭐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홍장원 차장이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 그 부분을 특검이 확실히 입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그 결제 라인에 공식적으로 결제를 했다 하더라도 홍장원 차장이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설명해가지고 본인이 그걸 결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소명을 한다면 그 점을 그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평가할 수 있을까? 물론 내란에 대해서 본인이 그 당시까지는 뭐 이렇게 확실한 입장을 못 정했다라는 데에 대한 증거는 뭐 이렇게 자료는 될 수 있겠지만 그걸 내란 중요임무 종사 단순하게 그냥 그 결제 라인에서 특별하게 메시지 내용이라던가 뭐 이런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는데 그걸 갖다가 뭐 법적으로 엄중하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형량도 높거든요. 네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일과 5일 이 김태호의 텔레 메시지를 주고받은 날도 5일이기 때문에 4일, 5일 양일간의 행적인 것이고 네. 이 과정에서 CIA의 계엄을 옹호하는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설명을 냈다. 거기에 홍장훈 차장이 관여됐다. 다시 혐의로 돌아간다면 그런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1차 소환 때 홍장훈 차장과 함께 특검의 소환 과정에 입회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와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그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근데 변호인으로서 봤을 때 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금요일 날 조사에서 홍 차장님의 의견에 반대되거나 아니면
반박할 수 있는 직접적인 물증은 고사하고 직접적인 진술 증거도 변호인으로서 확인한 거는 없습니다. 현재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다른 정무직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로서도. 자, 혹시 준비가 가능하면 저하고 홍장원 차장의 전화 내용도 다시 한번 준비 좀 부탁합니다. 자,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된 6명은 조태용, 홍장원 등 전 국정원 정무직 총 6명입니다. 네. 지금 변호인은 저렇게 해명을 합니다. 지금 특검 입장하고 너무나도 배치되기 때문에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물론 저희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인데 다만 앞뒤 맥락을 맞춰 보면 특검 쪽 주장보다는 홍장원 전 차장의 해명에 좀 더 납득의 설득력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한번 이 부분도 특검에서 정확하게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지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법정에서 만약의 경우에 기소를 하게 된다면 법정에서 제출을 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혹시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된다면 본인들이 그러니까 특검에서 왜 의심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텐데 한번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속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분명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장원 차장 측에서는 본인들이 충분하게 소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 서명 등의 물증이 없이 만약에 진술만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게 진실 게임으로 비화도 될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진술만으로 그 혐의 입증이 인정이 가능한 겁니까? 그 정확하게 어떤 진술 내용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그 진술만 있다면 그 점에 있어서만큼은 일반적인 전자결제라던가 이런 객관적인 물증과는 확실히 그 증거 가치 그러니까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의 차이 정도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술만 가지고 사실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술만 있다고 해가지고 아예 범죄 혐의가 입증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적절치는 않습니다. 감찰관님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이 이 직후에 이제 1차장으로부터 경질되기도 했단 말이죠. 네네네. 그렇다면 당시 조태용 원장의 지휘선에서 배제되었다고 보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어 배제되고 보입니다. 조태용 원장이 직접 1차장 산하 부서를 움직였다. 영문을 번역하고 CIA에 설명을 해라. 그 계엄 선포 이후에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대외적인 협력 관계나 혹은 여러 가지 국정원의 1차장 산하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가지고 그 홍장원 차장과 이렇게 좀 견해가 맞지 않아 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폭로라든가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경질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뭔가 홍장원 차장의 이 계엄에 대한 입장이 본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던가 이런 정도로 아주 그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윤석열 씨 측에서는 그렇게 조치를 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쯤에서 1차 소환 직전 홍장원 차장과 저가 나눈 통화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판단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추해보면 그 당시 조태용 원장한테 어떤 방향이나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오히려 차장님이 물으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과연 네. 무엇인지 그다음 뉴스 보고 처음 알았다 이런 사실을 네네. 지금 예. 입장이신 거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크게 하여튼 22일 날 특검 출석은 할 생각입니다. 네네네. 저도 갑작스럽게 사전에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사전에 통보가 된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입건이 돼가지고 네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상당히 좀 놀라고 당황스러웠는데 차장님이 아시는 선에서 기억나는 선에서 그러한 메시지 전달 요구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김태효로부터도 없었고 없었습니다. 예. 그 12월 5일 이후에 김태효와 텔레를 주고받은 적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12월 5일 날 텔레를 보냈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제가 한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운 관계라면 그냥 전화해서 그냥 바로 얘기하지 그렇게 정중한 예의 바른 상태로 카톡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 당일날 아침에 출근길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패널 중에 한 분이 이거는 저기 상황이 이러니까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라고 누가 주장하는 얘기를 하고 조금 있으니까 뉴스에서 오늘 중으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니 이거야말로 천재일의 기회다. 지금 이 잘못하면 국가 위기나 정권의 폭망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방안이 정말 겸허하고 충실한 대국민 사과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꼭 해라. 어떻게든 해라라고 네. 보낸 거예요. 답변은 어땠습니까? 너무 걱정스러워. 그때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네이버에 홍장원, 김상욱 이렇게 쳐보면요. 김상욱 의원요. 울산에 출마하죠. 네네, 잘 알랍니다. 그러면 12월 3일 내란 다음 날 국민의힘 그 총회장에서 홍장원 때문에 계엄이 실패했다, 배신자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대통령 지시를 안 따른 거를 이미 그 12월 3일 날 밤에 다 안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다고 하면 그 다른 측면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또 무슨 뭐 미국에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 뭐라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앞뒤가 안 공사직에서. 맞죠. 예.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쭉 이해하면은 종합적으로 이해가 될 텐데, 네네. 특검이 어떻게 이해할지는 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전반적인 대체로 볼 때는 뭐 본인의 입장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뭐 제가 수사를 했던 입장에서 네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저 이야기 하나하나 맥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질문해 보고 싶은 부분도 약간 있긴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특검과 들으셨겠지만 홍장원 전 차장 간 입장차가 분명합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그러한 요구, 지시를 받은 적도 없었고 때문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합니다. 물론 특검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마음은 솔직히 여전합니다. 어찌됐든 이 비상계엄으로부터 국정원을 좀 지켜내고 그다음에 그 진실을 폭로했던 그래서 윤석열의 탄핵 내란 심판을 이끌어냈던 장본인이 지금 피의자 신분을 입건됐다는 그 자체가 국민들로서도 혼란 또는 충격적일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뭐 제대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일 뿐입니다. 어떤 마음이십니까? 저는 지금 홍장원 차장이 여러 가지 받고 있는 의심들이 뭐 한 번쯤은 털고 지나가야 될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특검에서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분들이든 뭐 그런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특검이 주장하는 모든 사실관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명확하게 뭐 본인이 대외적으로 하는 메시지와 본인이 내심과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검이 주장하는 모든 사실관계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홍장원 차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본인이 어쨌든 그 내란에 대해서 적극 가담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것. 본인의 자리에서 최소한 이틀 동안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점. 그 정도를 서명한다면 어떻게든 그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뭐 기대도 조금 뭐 조심스럽지만 해봅니다. 네. 유 기자, 2차 소환은 언제쯤을 예상합니까? 아직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내달 오는 6월 6일에 이제 윤석열 씨를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전후로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조태훈 전 원장은 불렀습니까? 19일 날 불렀는데 거부해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특검에서 이제 홍장원 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앞으로 기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씨라든가 조태영 이런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조사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홍장원 차장에 대한 음해성 진술이라든가 홍장원 차장의 진술을 계속 무너뜨리기 위한 뭔가 좀
탄핵성 뭐 이런 그 주장, 일방적인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 과정에서 특검이 약간 좀 사실관계의 판단을 그르치면은 뭔가 좀 전체적인 틀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런 점도 특검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고려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를 하면서 차분하게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 내란 관련된 내용들 조금 한번 좀 짧게라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러니까 계엄 뭐 정당화시키는 메시지를 해외에 내보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혐의를 가지고 종합특검의 피의자로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하면서 이제 언론들 앞에서는 제가 보기엔 좀 여유로워 보이더라고요. 뭐 걱정 끼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 12월 3일이라는 하룻밤이 굉장히 길었던 밤이지만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을 냈던데요. 여기에 그 어떤 그 뭐 숨어 있는 스토리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홍정원 전 차장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잖아요. 본인이 김태효에게 보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예. 마치 윤석열의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는 듯한 그렇죠. 혹은 윤석열하고 뜻을 같이 하는 듯한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홍정원 차장이 나와가지고 그동안 했던 말하고 완전히 반대되고 처음에는 그쪽에 좀 부역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 의심이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비상계엄이 정당했었다라고 하는 거를 CIA인가 뭐 예. 외국에다 보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은 뭐 자기가 진짜로 그 해외를 맞는 그 파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정원 차장 아래 이제 해외 부서가 있었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확인해 보겠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 두 가지가 정말로 어떤 식으로 이 홍정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동안의 행동하고 연결되느냐 이제 이걸 보는 건데, 저는 홍정원 차장이 실제 이 내란을 척결하는 데서 많은 도움을 주었고 양심선언 비슷하게 내부 고발도 비슷하게 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은 이제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실제 수사를 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으면 확인하는 건 맞다. 그래서 조태영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이게 지금 같이 그렇죠. 확인이 됐으니까 입건했다는 얘기여서, 입건은 무조건 혐의가 있다는 건 아니니까 수사하는 건 맞다. 그리고 홍정원 차장이 이런 식으로 나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걸 보면 이 사람이 어저께까지는 막 그 윤석열에게 부역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 미쳐가지고 난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다? 이것도 사실 생각보다 이렇게 쉬운 일은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홍정원 차장은 분명히 윤석열이 좋아했던 사람이고 또 원래는 그 라인에서 사실은 클 수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이나 그 다음날까지는 분명히 이 대통령의 뭔가 뜻에 우호적인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죠. 어그러들이지 네.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해봤을 때 이게 옳지 않다 그러면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이 명확히 밝혀지면 된다. 저는 그렇게 그 얘기가 기억나네요.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아니 기억나요. 그리고 근데 대통령도 이게 직접 1차 전화했잖아. 특검에서 한번 타임라인을 정리한 건데 12월 3일 날 계엄 얘기를 듣고 홍정원 차장이 그 동선도 공개됐잖아요. 조태영 국정원장 만나러 가잖아요. 그렇죠. 만나러 가서 이거 정치인들 체포하는 얘기 들었습니까? 그리고 대공수사권을 준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12월 3일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홍정원 차장이 국회 나와서 한 얘기를 나는 그때 이해가 안 가서 국정원장도 아나 물어보러 간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한 게 12월 6일이에요. 예. 그 국회 와서 정보위에 와서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뭐 청문회나 이런 게 아니라 정보위가 그냥 맞아요. 열린 예. 거니까. 그러면 사실 이제 홍정원 차장의 그 3일에서 6일까지 행보로 놓고 보면 어디에 섰는지는 나오고, 근데 어떤 메시지에서 김태호 실장한테 다짜고짜 나 계엄에 반대합니다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이제 말하자면 표현을 했을 수 있죠. 외교적인 표현이나 뭐 이런 걸 했을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 더 확실한 거는 12월 6일 이후에 어떻게 된 겁니까? 조태영 원장의 그 유죄받은 혐의 중에도 그 기소된 혐의 중에도 있는 홍장원의 동선을 국민의힘에 제공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CCTV를 따갖고 민주당은 안 주고. 예. 그걸 보면 국정원에서 홍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적으로 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만히 지금 되겠죠. 말씀하신 그래서 조태용 국정원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1심에서 지금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유죄가 된 부분이 일부 있지만 무죄가 된 부분들이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는. 이거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 구형은 7년이었는데 1년 6개월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무죄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홍장원 전 1차장한테 정치인 체포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됐다 내일 얘기하자. 뭐 이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1년의 과정들을 홍장원의 보고로 인지를 안 했다는 거야. 풍문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재판부가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판사는 이 모든 걸 봐줄 결심을 하고 앉아가지고 네.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 국정원 1차장이 그 밤에
국정원장을 따로 만나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국정원장이 풍문으로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아니, 해버리면 나는 이거는 너무 이상해요. 네,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저는 여태까지 뭐 내란범죄 관련된 판결 중에 여러 가지 뭐 몇몇 문제적 판결이 있지만 이거 굉장히 문제적인 판결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그러면 뭐 다 빼줄 수 있죠. 다 풍문으로 그치.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걸 명령으로 인지하지 않았다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네. 할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이렇게 그냥 넘어가요? 아니죠. 이러니까 이제 항소심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나올 건데 저는 이 법원의 항소심이나 2심 법원들의 그 태도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이런 거 다 이제 교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신 저는 이게 보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조태영 원장 관련해서는 그래서 많이 떠들어야 돼요. 이게 네.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판사 이름 류경진이죠. 그렇죠. 네. 네. 류경진. 그것도 계속 떠들어야 되나? 판사 이름도? 그렇죠. 류경진 부장판사가 했던 이 판결 이상합니다. 지규현, 우인성, 류경진. 알겠어요. 괜찮은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이름도 우리가 언급해드릴까요? 윤성식? 헷갈려. 뭐 이진관 판사 너무나 많이들 알고 계셔서 아니, 그러니까 조현성- 어쩌다 내가 판사 이름 이렇게 많이 외우게 됐을까? 아니 근데 진짜로 저는 1차장에 보고를 받은 국정원장이 야 이거 풍문일 수 풍문이다. 있겠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바람결에 들려왔나? 거의 올해 문장 수준인 것 같아요. 참나. 네.